안녕하세요. 옥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그 규슈 지방에 도착을 해서 나가사키, 여기가 나가사키죠. 나가사키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거, 그 세계 지도를 앞으로는 이제 두 가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넓은 광역 지도, 아시아죠. 아시아 지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역 지도 이렇게 두 가지로 보여드리는데 이제 광역 지도입니다. 저희 여행 경로는 요렇게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산린섬이죠. 바다를 건너서 산린시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안류산 열도를 따라가지고 가다가 오츠케를 건넙니다. 이게 오츠케죠. 건너서 러시아 태평양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바다를 건너서 북미 대륙으로 갑니다. 이런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세부 지도를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나가사키 비행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나가사키에서 구마모토로 가겠습니다. 구마모토로 가서 아소산, 구로가와와 아소산을 거쳐서 구로가와는 유명한 온천 마을이죠. 그 규슈 지방에 이제 온천이 많은 이유가 이 아소산, 이 활화산이죠, 그죠? 옛날에 저희가 구로가와 온천에 갔을 때 아소산이 폭발을 했었습니다. 그때 폭발까지는 아니고 폭발이죠. 왜냐면 연기가 났으니까. 그리고 석 달 있다가 저희가 간 적이 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석 달 전에 료칸의 직원이 그러더라고. 석 달 전에 저기 이제 연기가 쳐졌다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데죠. 유후인. 한국 사람들이 뭐 제일 많이 가는 여행지 아니겠습니까? 유후인과 그다음에 여기가 베푸입니다. 베푸.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후쿠오카로 가는 걸로 오늘 일정이 되겠습니다. 일정이. 그러면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를 찍어야 되겠죠? 나가사키 공항에서 출발합니다. 출발지를 신청하고 후쿠오카 공항이 이제 도착지가 되겠습니다. 찍어야 되고 경로로는 중간 경로로는 구마모토를 거쳐서 여기에 이제 아소산이죠. 그죠? 화산이죠. 화산. 여기 아소산입니다. 아소산. 아소산으로 가는데 그 전에 아소산을 갈때 구로가와를 거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가와가 그 아소산의 그 마을이 구로가와죠. 자, 위쪽인가? 위쪽이네요. 위쪽. 이점이 구로가와입니다. 이쪽이 이게 아소산 화산이고 여기가 구로가와시니까 그러면 아소산을 한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왼쪽 여기가 구로가와인 것 같습니다. 구로가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온천 마을이죠. 정확한 위치를 볼까요? 맞네요. 어, 요 왼쪽에 여기가 아소, 여기가 구로가와입니다. 구로가와. 그러면은 보자. 음, 여기가 아소 같아요. 아소.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유후인으로 갑니다. 유후인으로. 인이 어디냐? 아, 유후인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오이타로 가겠습니다. 오이타로. 여기가 오이타시입니다. 오이타. 오이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오이타에서 베푸, 뭐 지옥천으로 유명한 베푸 온천이죠. 베푸시입니다. 베푸. 베푸로 가서 다음에 이제 유후인으로 가야죠. 유후인. 유후인이 아마 요게 유후인일 것 같아요. 유후인.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유후인이죠. 여기가 유후인입니다. 유후인. 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그 관광지가 베푸하고 유후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로가와는 의외로 모르더라고요. 그 나중에 구로가와를 꼭 가보십시오. 가보시면은 온천의 끝판왕을 보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타시를 거쳐서 아, 구로메시를 거쳐서 여기가 구로메시라고 뭐 도시 같아요. 이렇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꽤 됩니다. 거리가. 자, 그러면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어, 여행이죠. 확실히 세계 일주는 해외에서 해야지 세계 일주답죠. 어, 그리고 오늘 마우스하고 키보드를 소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엑스박스로 FPS 2024를 하기 위해서는 마우스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도 아무래도 있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이력을 하면서 시도를 걸었으면 폴스토트이고 브레이크를 풀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속을 하죠. 활주로를 이제 이륙하려고 활주로를 달리면은 비행기가 살짝 왼쪽으로 치우칩니다. 왜냐하면 프로펠러가 이제 한쪽 방향으로 회전해서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요크를 살짝 오른쪽으로 아주 미미하게 오른쪽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비행기가 왼쪽으로 비실비실 가죠. 우리는 이제 급하니까 바로 이 항로로 바로 가겠습니다. 구마모토시로 가겠습니다. 구마모토시로. 지도를 보면서 그런 바람에 대로 엑스박스로 MS 2024를 하실 때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됩니다. 마우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키보드도 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제품을 쓸 것인가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그 로지텍의 페블2 마우스 콤보라고 있습니다. 페블2 마우스 키보드 콤보. 마우스도 그렇고 키보드도 그렇고 일단 무선입니다. 무선. 그 블루투스는 쓰시면 안 됩니다. 블루투스는 엑스박스에서 붙지 않아요. 붙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2.3, 2.5GHz짜리 무선 마우스, 무선 동글이 있는 걸 쓰셔야 됩니다. 어, 페블2 키보드 마우스 콤보 세트는 페블2 마우스와 그리고 로지텍의 명품이죠. K380인가? 키보드, 미니 키보드 한 세트를 이룹니다. 그리고 동글을 공유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보름쯤 전에 샀죠. 사가지고 지금 한 2주째 쓰고 있는데, 제가 진작에 이제 소개를 안 드린 이유는 그래도 한 2주 정도 써보고 좀 제가 이제 안정성 검증을 하고 소개를 드리려고 일부러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정성이 검증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마우스를 썼었는데 얘가 굉장히 불안정했었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중간에 뻑뻑 끊어지고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지난 2주 동안에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되게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어요. 마우스도 납작하고 조금 미니입니다. 미니고. 근데 미니인데도 뭐 이렇게 굉장히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버튼감도 되게 좋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로지텍 제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키보드도 뭐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짱짱합니다. 키보드가. 사이즈는 작지만은 키보드가 굉장히 탄탄해요. 묵직한 게. 그래서 혹시 엑스박스에서 FS 2024를 하실 분은 키보드하고 마우스 사셔야 되면은 페블2 로지텍 페블2 키보드 마우스 무선 키보드 마우스 콤보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직구에서 39,000원 줬는데 알리 직구 요즘은 다 뭐 브랜드 관계없이 다 중국에서 생산하니까 때문에 알리 직구에 있는 게 이제 짝퉁이 아니라 오리지널 맞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은 어차피 중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사면은 한 6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2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국내 제품과 알리직구의 차이는 뭐냐면은 알리직구는 그 한글 표기가 없습니다. 키보드에 한글 마킹이 없습니다. 마킹이 없고 영어만 있습니다. 영어만 있고 국내 이제 정식 발매품 2만 원 더 비싼 6만 원은 정식 발매품은 한글, 영어 둘 다 이제 알파벳 둘 다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하죠. 그런데 뭐 저는 뭐 크게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엑스박스에서 FS 2024 할 때만 제가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뭐 한글 표기가 없어도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전체 이거 전체가 이제 규슈 지방이죠. 규슈 지방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경로를 따라가지고 비행을 하게 되는데 뭐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규슈 지방 관광지는 다 들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아소 산과 구로가와 온천마을 여기는 오이타고 여기 이제 베푸 그리고 유후인 그다음에 후쿠오카 다들 넣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행이 끝나면은 후쿠오카 여행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가지고 일본 본토로 가죠. 본토로. 본토로 이제 서해안을 쭉 따라가 아시죠? 일본의 남해안을 쭉 따라가지고 태평양 연안을 따라가지고 도쿄로 가게 됩니다. 어,
어촌 마을이 이쁘죠. 어촌 마을은 전 세계 어디든 다 예쁜 것 같아요. 바다를 건넙니다. 일본이 그 이제 해산물이 스시나 이런 게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왜냐하면은 뭐 온통 바다를 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해안선이 되게 복잡하니까 어촌 마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태평양 연안이다 보니까 이제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저도 도쿄에 가면은 도쿄에 가면은 음, 지진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심하게는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4층 건물에 숙소가 한 4층 건물인데 TV를 보고 있거나 이러면 잘 못 느낍니다. 흔들리는 거를. 그런데 뭐 뭐 샤워를 하고 있을 때 눈 감고 이제 샴푸 칠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어지러워요. 이게 흔들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현기증이 살짝 나는 게 비틀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저희가 여행할 때는 그보다 더 큰 지진은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도쿄 같은 경우는 해안 지방, 일본 태평양 연안에 있는 도시다 보니까 지진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교토, 교토는 반대쪽이죠. 위쪽이다 보니까 지진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거의 없다시피. 아마 후쿠오카도 지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후쿠오카도 지진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오사카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사카와 교토는 멀지가 않죠. 일본이 뭐 수년 내에 또 대규모의 강진이 온다니까 일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감안하고 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는 이제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익숙치가 않잖아요. 언어도 익숙치 않고 그래서 그런 이제 재난이 발생되면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겠죠. 자, 저 이제 바다 건너 이렇게 산이 보이는 쪽이 저쪽이 이제 구마모토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경로가 이제 꽤 깁니다. 꽤 길기 때문에 시간 반 안에 끝내야 할 텐데. 이죠. 원래는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이제 외곽을 한 바퀴 돌라 그랬어요.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주요 도시만 돌아야지 세계 일주가 되지. 주요 도시 이외에 이제 너무 많이 돌면은 세계 일주가 뭐 10년이 걸려도 못하죠. 후쿠오카나 이런 유명한 사실 오늘도 좀 무리하게 도는 것 같아요. 근데 가보고 싶어지시면 가는데 다음번부터는 이렇게 사소한 데는 안 놉니다. 큰 데물, 히로시마, 후쿠오카, 뭐 교토 뭐 이런 데만 툭툭툭 찍고 넘어가야지만이 그러면 일본에서 뭐 몇 달 걸립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지금 바다를 잘 건너고 있습니다. 이거 저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이제 진짜 여행하는 듯한 착각이 됩니다. 시청자분들은 이제 구경을 하니까 그런 실감이 좀 덜 날 겁니다. 덜 나는데 저는 제가 직접 여행하잖아요. 여행을 하다 보니까
만족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여행하는 것, 세계 일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도착하고 나면 목적지에 이제 그날 도착하고 나면은 빨리 이제 다음 여행지로 가고 싶어져요. 저도 모르게. 이번에 오늘 이제 오사카란다. 후쿠오카에 도착하고 나면 이제 기타규슈가 여기죠. 여기가 기타규슈입니다. 기타규슈를 거쳐서 이제 히로시마로 갑니다. 히로시마로 가는데 오늘 도착하고 나면 빨리 또 기타규슈를 거쳐서 히로시마로 가고 싶어질 것 같아요. 여기가 기타규슈고 볼까요? 히로시마가 여기죠. 히로시마가. 그 다음번에는 요렇게 갑니다. 나중에 봐가지고 뭐 폭풍 속도 한번 비행해보고 이러겠습니다. 안개 속, 폭풍 속. 근데 지금은 날씨를 무조건 맑음으로 하는 이유가 그 폭풍이나 비나 안개를 이제 설정하면은 기후를 그렇게 설정하면은 지상이 잘 안 보입니다. 지상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관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 일주를 한 목적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바다를 거의 다 건너가죠. 뒤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마모토는 해안 도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해안에서 살짝 안쪽, 산 너머, 산 너머 도시 같습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해안을 따라 안 가겠습니다. 최단거리로 비행을 해야 됩니다. 직선으로 쭉쭉쭉쭉 나가겠습니다. 근데 해안이 이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이게 요크를 해안 쪽으로 틀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안 그러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업중 1시간 안에, 1시간 반 안에 비행을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이가 더 길어지면은 아, 해안에 도착을 거의 했죠. 했는데 보니까 여기는 간척지 같아요. 그 반듯반듯한 거 보니까 간척을 하나 해가지고 원경지를 만들었는 거 맞으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이번에 비행해보니까 간척지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물을 안 뺐는데도 많을 것 같고 간척지가 뭐 잘은 모르지만 방파제를 삭고 난 뒤에 이제 바닷물을 빼내고 민물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염분을 이제 1, 20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물을 빼가지고 이제 농경지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서해안에 그런 이제 간척 중인 지역 굉장히 많은 거죠. 또 들판이네.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로 비닐하우스도 엄청나게 많네요. 이게 다 비닐하우스죠. 저 산 너머가 구마모토 시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작은 산인데 지진대에 있는 산이다 보니까 뾰족뾰족하다 그죠? 산이 이제 높이가 높지는 않아 보이지만 산들이 뾰족뾰족하네요. 뾰족뾰족하다는 얘기는 솟아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다는 얘기겠죠?
아따, 경지 정리가 간척지라서 경지 정리가 진짜 잘 돼 있다, 그죠? 반듯하네요, 모든 놈들이. 산을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구마모토 시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시, 어제 재밌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제. 유튜브에서. 한참 웃었습니다. 남자는 참을성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참을성이 이제 30초랍니다. 30초. 이제 상대방이 얘기하면은 30초 안에 결론이 나야 돼. 본론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내용이 전부 30초 안에 설명이 돼야 돼. 왜냐하면 이제 남자들은 이제 그 집중력 한계가 30초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여자들은 그 남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기승전결이 30초 안에 다 끝나야 돼요. 기승전결까지 다 나와야 돼. 근데 그 여자들은 3시간이라 그러더라고요. 3시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둘이 사귀는 얘기를 한다. 그래 남자는 이제 만남에서부터 사랑하고 결혼까지 30초 안에 설명이 끝나야 되는데 여자는 이제 만나기 3년 전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아, 그래가지고 남자와 여자는 그래서 원래 이제 대화가 안 된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배잡았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딱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야, 인정이 되더라고요. 아, 맞다. 30, 진짜 맞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참 웃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앞에 보이는 데가 이제 구마모토 같습니다. 예, 뭐, 맞네요. 구마모토 대학병원 뭐 있겠죠. 시, 시인 것 같습니다. 그냥 싹 지나가겠습니다. 뭐, 시 선에 비행 안 하고. 소도시 같죠? 뭐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뭐 주요 산업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큰 도시 같진 않은데 지역은 되게 넓네요. 오, 넓다. 와.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 이제 넓게 퍼진 소도시 같습니다. 어? 영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넓습니다. 와, 굉장히 넓다. 굉장히 넓네요. 인구 밀도가 과히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본답게 특히 이제 아소산은 화산이죠. 아소 화산이 바로 근처에 있다 보니까 높은 건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화산 폭발을 하면 피해 올 것 같은데 지진이나 이런. 바로 옆에 여기가 아소 화산입니다. 화산. 실제로 활화산이죠. 그래서 몇 년 한씩 폭발을 해요. 저희가 한 10년 이제 한 10년 다 돼가네. 한 10년쯤 전에 여기 구로가와인데 구로가와에 온천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료칸에 묵었는데 료칸 이제 그 종업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석 달 전에 아소 화산이 폭발을 했었다고. 료칸에 앉아보면 저 멀리 화수산이 보이거든요. 그 베푸나 이제 후인이 아소 화산의 이제 영향으로 온천이 나는 모이더라고요. 이제 구마모토에서 이제 아소 산으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아소 화산 분화구를 바로 이제 상공을 아소 화산 분화구 위로 비행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제 구마모토 시입니다. 시가 상당히 넓어요.
상당히 넓습니다. 어, 행정구역상으로는 길고 작은 도시가 아니라 굉장히 큰 도시네요. 근데 인구로는 뭐 대도시가 아닐 것 같습니다. 100만 명이 됩니다. 이게 면적은 엄청나게 넓네요. 평야지대다 보니까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가. 저 멀리 보이는 뾰족한 산, 저게 아마 아소산 같아요. 아소산. 우리가 이제 우리는 저리로 갑니다. 어, 뭐 저희가 뭐 료카는 별로 안 가봤습니다만은 참, 그 온천, 그 온천 좋아하시는 분은 구로가와 온천을 진짜 가보십시오 아, 그 처음에 저 구로가와 온천에 가가지고 그게 천국인 줄 알았어요. 이 세상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 얼마나 좋던지. 여기 저희가 4일 정도 있었는 건데요. 료칸 두 군데를 옮겨 다녔지 않아? 한 료칸에 2박 3일 또 옮겨가지고 다른 료칸에 2박 3일. 4일 있었는데 몇 달 살고 싶더라고요. 여기 이제 구마모토 공항이 오른쪽에 활주라고 보이죠? 아, 공항도 있고 구마모토가 큰 도시네요.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이제 계속 가면은 이제 산속으로 이제 들어가죠. 으로 들어가면은 예, 아소산입니다. 아소산. 구글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보시면서 가시면 굉장히 재밌죠. 그 MS 패스로 이렇게 세계여행을 하면은 나라마다 분위기가 살짝 다릅니다. 자연 환경도 다르고 건물도나 내지는 도로 모양 이런 게 살짝 다릅니다. 일본이 진짜 화산만 아니면 정말 제가 봐서는 살기 좋은 나라일 것 같아요. 화산이 있다 보니까 이제 화산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진도 있고 그래서 살기가 굉장히 척박한 나라죠. 자연이 너무 좋죠. 자연이.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FS 2020보다는 2024로 넘어오면서 잠시만 이거 고도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간으로 가니까 한간으로 가니까 고도가 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안 올리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 3, 4천 피트, 안전하게 한 4천 피트까지 올리겠습니다. 테슬라는 경비행기다 보니까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고도를 그렇게 갑자기 못 올립니다. 장거리에 걸쳐서 서서히 올려야 되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상승률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700km, 700피트, 분당 한 700피트 이상은 좀 쉽지 않습니다. 고도를 높여야 되면 먼 거리에서부터 서서히 올려나가야 됩니다. 정면에 있는 좀 황량한 산, 붉은 그 숲풀이 없어 보이는 산, 저게 이제 아소 화산입니다. 화산이다 보니까 꼭대기에는 분화구가 있겠죠.
고도를 아마 4,000피트 올려야 되는. 항로 설정을 GPS 이렇게 항로 설정을 미리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고도를 이제 적절한 고도를 이제 대충 이제 설정해 주죠. 고도 조절하기가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나와갑니다. FS 2020보다는 2024가 진짜 탁월하게 그 지상 그 경치나 지상 지형지물이 훨씬 정교해지고 많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훨씬 그 실감이 난다 이거죠. 저는 나무만 좋아졌는 줄 알았는데 나무도 나무지만은 그 지상에 뭐 논이나 밭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게 훨씬 정교해졌어요. 그리고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2020에서 진짜 형편없었어요. 정말 폐허였습니다. 폐허. 사막 비슷했는데 이번에 오면서 보니까 뭐 훨씬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 측에서 그 GPS 데이터를, GIS 데이터를 그 반출 못하게 합니다.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MS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우리나라를 3D 그래픽을 제대로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썰렁하죠. 아, 그거는 진짜 좀 정부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면 일본 보십시오, 일본. 와, 진짜 지상에 저 산 안 보세요, 산. 얼마나 정교합니까? 산에 그 길, 샛길까지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나무 암벽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부럽습니다. 진짜 샘납니다. 샘나. 여기가 이제 아소 화산 분화구 같습니다. 분화구. 이제 지금 보이는 아래쪽에 보이는 구멍, 저 위로 지나갈게요. 어, 아래 보이는 구멍, 이 구멍이 분화구 같습니다. 이게 분화구 같아요. 분화구. 요즘도 지금 몇 년에 한 번씩은 여기에서 이제 폭발을 하고 이제 연기가 나죠. 살아있는 화산입니다. 활화산. 정상은 여기 같습니다. 정상은. 아, 정말 실감난다. FS 2020으로 여기 와본 적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이만큼 이렇게 실감나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야, 정말 끝내주네요. 와. FS 2020에 비해서 2024는 진짜 획기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불안정하고 이런 거는 뭐, 그거는 뭐, 2010도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원래 릴리즈 하면은 안정화 시기가 필요합니다. 한 6개월 정도.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는. 기다리면 되니까 6개월 검색하잖아요. 아, 정말 좋아졌네. 그러면 이제 구로가와 쪽으로 가겠습니다. 구로가와라고 이제 짐작이 되는 곳입니다. 구로가와라고 짐작이 되는. 아소산에서 이제 벗어나겠습니다. 계속 화산이 폭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화산 분화구 근처는 나무가 당연히 없겠죠. 지금 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아마 실제로는
시커멀 것 같아요. 화산이니까. 그 붉은색은 퇴적청이죠. 그죠? 퇴적산이 붉은색이고, 이거 화산은 시커매야 되죠. 그래서 색깔적으로 잡으러 안 갔습니다. 검은색이 맞겠죠. 하수산 가보면은 뭐 멀리서 보면은 시커매요. 근데 여기는 빨갛잖아요. 빨갈 리가 없죠. 황토흙일 리가 없습니다. 어? 구가와 쪽으로 가겠습니다. 구가와 쪽으로. 온천 마을이죠. 산속 온천 마을입니다. 아, 2, 3년 내로 다시 가보려고 그럽니다. 거기 추억을 더듬으면서. 아, 진짜 거기 한 달 정도 살고 싶더라고요. 한 달 정도. 너무 좋았습니다. 편안하고 조용하고. 일본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일본에 보면 산속 마을들이 많잖아요. 가면은 그 마치 천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요. 전혀 현대 같지가 않습니다. 현대 같지가 진짜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으로 돌아가는 마치 고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건물도 뭐 실제로 건물도 옛날 건물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옷도 하면은 뭐 그 이제 어느 나라 급식 그 옷이 복장이 그 나라 기후와 자연환경에 맞게끔 발전을 하기 마련이죠. 산맥이 이렇게 형성되네요. 이렇게. 하다. 병원이고. 오가와가 산책 이렇게 생겼구나. 이제 아소시로 가겠습니다. 아소시로. 자꾸 이로 오면 안 됩니다. 오면가지고 자꾸 방향 이렇게 털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이타로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오이타죠. 선을 내가지고 우리가 꽤 됩니다. 오늘 오이타에서 오늘 착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오이타에서 착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이타로 가도 아마 1시간 더 걸릴 것 같은데 총 시간이 이게 오이타에서 나머지 코스를 돌면은 벤츠가 이 2시간이 완전히 넘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이타에서 착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하소 화산을 주변으로 이렇게 뭐 용암이 흘러내렸나? 상당히 독특하네요. 이게 또 중간에 평원이잖아요. 평원이고 그 오른쪽 뒤가 지금 하소 화산이거든요. 볼까요? 그렇잖아요. 오른쪽 뒤잖아요. 오른쪽 뒤가 하소 화산인데 구로가와가 이쯤 될 거야, 아마 이쯤. 이쯤 돼. 여기가 구로가와일 것 같아. 그럴 것 같다. 여기가 구로가와입니다, 여기가. 안정지을 수는 없지만은, 여기가 구로가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욕한에서 봤을 때, 이제 경치가 이점이었거든요. 아,
신기하다, 그죠? 요 앞에 저 또 산은 또 저건 또 뭐야? 어허, 미안합니다. 이 맛에 FS 2024를 하는 거죠. 여기 또 뭔가 산이 있죠, 여기다. 여기에 구주 마운틴이라고 그래요. 구주산. 구주 마운틴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오이타 시로 가고 있습니다. 오이타 시로. 해안 도시죠. 오이타 시로 가서 오이타 시에 있는 공항에 아, 규슈의 자연이 이렇게 생겼네요. 의외로 저는 산만 빼곡히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산은 별로 없네요. 산은 별로 없고 산과 산 사이는 전부 평원이네요. 평원. 전부 평야지대네요.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잖아요. 전부 보면 논밭이고 비닐하우스고 그만큼 이 토지가 비옥하다는 얘기겠죠. 신기합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저 끝에 보이는 아마 여기가 제 생각에 여기가 오이타일 것 같아요. 짐작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간 오이타는 왼쪽이라 해야 되지, 이쪽이라 해야 돼. 왼쪽이라 해야 돼. 저기 아니네. 여기가 오이타일 것 같아요. 여기가 오이타고, 여기 이제 교주, 교주 마운틴, 교주산이고, 교주산도 아마 화산일 것 같아요. 끝에 지금 화산 꼭대기에 나무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가 아마 오이타일 것 같습니다. 지금 고도는 4,000피트입니다. 고도는 4,000피트. 온통 논밭입니다. 온통 논밭. 아, 규슈 지방이 농사를 되게 많이 짓는구나. 온통 논밭이라는 얘기는 여기 전부 이제 전부 직업이 농부라는 뜻이겠죠? 아, 당황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에 너무 많은 거리를 가는 것보다는 짧게 짧게 하는 게 저도 촬영하기에 부담도 적고
보시는 분들도 덜 지겹고 굉장히 참 지상 풍경이 평온하고 아름답습니다. 굉장하네요. 제가 어, 큰 캠핑카를 사면은 제가 일본을 갈 계획이니까 그때 캠핑카 일본 여행 컨텐츠를 올리겠습니다. 한번 여행 가면은 처음에는 뭐 그 한 보름 정도 처음부터 너무 이제 크게 목표를 잡으면은 힘드니까 처음에는 테스트 삼아 한 보름 정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좀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한 달도 가고 한 달 이상은 무리일 것 같아요. 사실 보름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타양살이 보름인데. 그리고 일본은 가기가 굉장히 좋은 게 뭐가 좋냐면은 그 캠핑카를 이제 배에 싣고 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여행 때는 규슈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쭉 가고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 니가타 쪽을 가고 싶으면은 일본 내에서 이제 다 섬이니까 한국에 가면은 배들이 엄청나게 많죠. 캠핑카를 그냥 배 싣고 목적지로 가면 되죠. 그 목적지에서 이제 페리에 싣고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또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 번 나눠서 하면은 일본 전국 일주가 충분히 가능하죠.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일본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큰 나라 가지고 캠핑카로 종주를 하면은 1년 이상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규슈에서 저쪽에 홋카이도까지 종주를 하면은 1년 이상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나눠가지고 이번은 규슈, 다음은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왔던 지역을 스킵할 때는 일본 국내 페리에 싣고 목적지 근처 항구로 가면 되죠. 아, 다가와 갑니다. 오이타, 일본의 이제 규슈 지방의 해안 도시 오이타. 그 일본을 그 이해하려면은 이제 추천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추천하는 영화가 굉장히 명작이죠. 굉장히 명작인데 저도 굉장히 한 30년 전에 봤는 것 같아요. 그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수작입니다. 아주 옛날 영화인데 그 나라야마 부시코 영화를 진짜 꼭 보셔야 됩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일본을 좀 상당히 이해를 하게 돼요. 저는 그 영화 보고 난 뒤 일본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일본이 이제 옛날 일본이죠. 몇백 년 전의 일본인데 굉장히 처참하게 살았어요. 그 진짜 정말 끔찍한 그 식량이 모자라가지고 그 끔찍한 장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일본의 이제 시골 마을인 것 같아요. 전형적인 이제 농촌의 얘기인데 그 딸을 낳으면은 이제 죽이는 거예요. 딸을 낳으면은 애를 낳았는데 딸이다 이러면은 애를 논에다가 갖다 버려요. 모에다가
왜 논에다가 버리냐면은 그 애가 이제 죽으면은 시신이 썩잖아요. 썩으면은 그게 회비가 되잖아요. 아들이면은 키우고 딸이면은 이제 그렇게 논에가 다 버려 갓난쟁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딸을 그렇게 하지는 않고 딸을 낳으면 한 명 정도만 살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죽이는 거죠. 아들 낳으면 이제 다 살리고 왜냐하면은 아들은 농사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잔인한 게 아니라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게 나왔냐면은 이제 한 집안이 한 집이 마을에 한 집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애를 이제 숨겨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다 이제 키운 거예요. 키우다 보니까 자 이제 착륙을 수선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량이 모자라잖아요. 자 활주로 방향을 봐야 되죠. 스바라 이게 오이타 공항이 어딘지를 모르겠네. 그리고 그거는 공항 마크가 안 보이네요. 공항 마크를 찾아야 되는데 오이타 공항이 어디지? 아 큰일 났다. 원래는 저희가 여기에 착륙할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항을 못 찾겠다. 아, 공항이 여기에 있을 것 같네. 네. 어, 여기에 착륙하겠습니다. 여기에. 요거는 공항이죠. 여기에. 자, 그러면 항로를 자, 여기 앞에 지금 펼쳐진 항구 도시가 오이타 같습니다. 오이타. 오이타는 상당히 크다 그죠? 굉장히 크네요. 굉장히 크고요. 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다를 건너갈게요.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여기 이제 공항에 착륙. 이게 공항이 있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왜 안 보이냐? 있는 걸로 입니다. 이점에 있었을까? 이점에. 이리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너무 먼데 한 대 공항이 없나?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 알람을 지금 1시간을 맞춰놨다면 삑삑거린다 그죠? 이해는 공항이 없네요. 마크들이 공항 마크가 아니죠. 공항 마크는 타겟 마크 비슷해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 요 끝에 여기가 공항입니다. 지도상으로 봤잖아요.
이게 있구나. 이게 진짜 편하네. 멋지다. 오케이. 굿. 오, 너무 좋네. 오, 좋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이제 위성 지도로 표시하면 저는 보기가 좋은데 시청자분들은 보기가 불편하실 거예요. 그 몸값을 하지. 오, 기수 방향을 위쪽으로 하는 수직은 뭐지? 기수 방향을 위쪽으로 하는 게 좋아. 방향을 위로. 가장 가까운 공항인데. 여기에 공항이 있었네, 여기에. 이렇게 가는 거네. 이쪽에 공항이 있고, 저기 공항이 있네. 신기하다. 거리는 오른쪽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긴 한데, 오른쪽이 더 가깝네요. 그럼 오른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활주로가 안 보였는데, 아까. 활주로가 안 보이잖아요. 이리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활주로가 안 보이네요. 여기는 활주로가 보이잖아요. 자, 이제 다 와갑니다, 이제. 요게 공항 마크입니다. 공항 마크. 동그라미 안에 이제 십자 표시 있는 게, 이게 공항 마크. 활주로 방향도 뭐, 괜찮네요. 고도도 뭐 괜찮고, 그냥 계속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을 이제 숨겨서 키운 거죠. 키워가지고 딸이 여러 대 있으니까 아들 있는 집보다는 식구 대비로 이제 수확량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춘공기가 됐는데 식량이 모자라죠. 식량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훔쳐 먹었어요. 이웃에. 근데 훔쳐 먹으면 큰일 나지. 왜냐면은 이제 훔쳐 먹으면은 도둑 맞은 집 사람은 이제 들은 그에 굶어 죽어야 돼요. 훔쳐 먹다가 이제 그 발각이 됐습니다. 발각이 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가족을 전부 집에서 강제로 꺼내서 촬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큰 구덩이를 파요. 구덩이를 파고 그저 가족을 자, 랩을 5도 펼쳤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그 산채로 가족 전체를 생매장 시켜버려요.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그 장면이. 근데 뭐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마을에 이제 질서를 잡지 않으면은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굶어 죽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을의 이제 법칙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영화 제목이 나라야만 부시코인데 왜 나라야만 부시코냐면은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제 그 집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도움이 안 되니까 식량만 축내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그 여자들은 이제 바느질을 계속 하는데 계속 바느질 할 때 이빨로 이제 뭐 이렇게
가죽을 자근자근 씹어서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이빨이 상하면은 이빨이 신통치 않으면은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어, 부모를 이제 지게에 지고 산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산 속에 나무 밑에 부모를 내려놓고 먹을 거를 이제 옆에 놔두고 이불 덮어주고 자식은 오는 거예요. 산 너머다 갖다 버리는 거죠.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머지 가족들이 다 굶어 죽으니까 노동을 할 수 없는 노동력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줄 식량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노동을 해야지 이제 겨우 그래도 늘 굶어야 되는데 노동력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식량을 나눌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산에 갖다 버리는데 산에 갖다 버리는데 그래서 그 버리는 데를 이제 버리는 그 천국에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천국에 나이가 되면은 이제 나라야마 그게 이제 나라야마 부시코인 거예요. 나라야마 부시코에 가야 될 나이가 왔다. 근데 그걸 버린다고 표시를 안 하고 그게 이제 천국이라고 표시를 해요. 천국. 실제로는 갖다 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고려장이죠. 고려장. 그래서 그 영화 이름이 영화 제목이 나라야마 부시코예요. 그거 보면은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프고 일본 사람들의 건면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끈질긴 생활력 이런 게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그래서 그거 보고 난 뒤에 이제 그 일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어느 나라나 그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춘공기가 있었잖아요. 보릿고개, 보릿고개에 수많은 사람이 이제 굶어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보도를 너무 낮추면 안 되죠. 들도 실속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실속합니다. 부드럽게 착륙하려고 속도를 너무 떨어뜨리면 실속합니다. 실속. 약간의 속도를 가지고 착륙. 착륙이 재밌어요. 제일 재밌는 부분이 저는 착륙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느 공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공항인지 모르지만은 일단 뭐 착륙했습니다. 공항이 좀 규모가 있다, 그죠? 여기에 뭐 착륙을 하겠습니다. 시동을 끄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음, 오늘은 그 나가사키에서 이륙해서 구마모토시를 거쳐서 아소산, 아소산을 지나서 오이타, 오이타로 오이타시를 지나서 오이타 쪽에 그 오이타시에 공항이 없었기 때문에 공항이 있는 여기 오이타 공항이네요. 오이타 공항. 여기 오이타 공항. 제대로 왔네.
오이타 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착륙을 했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오늘 온 게 나가사키에서 구마모토로 아소로 그다음에 유후인으로 해서 오이타로 온 거예요. 내일은 오이타 공항에서 출발해서 베푸로 갔습니다. 베푸로 갔다가 베푸에서 유후인 베푸에서 유후인 여기가 유후인입니다. 유후인으로 갔다가 요렇게 따라갑니다. 요렇게 따라가지고 구르메시를 해서 후쿠오카로 가겠습니다. 아마 이동 거리는 오늘하고 비슷하거나 오늘보다 조금 적을 것 같아요.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비행은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